스톱! 여러분 안녕? 나는 유자라고 해. 내 이름은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란 뜻이야.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퍼져 있는 화학물질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 이런 활동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유자 친구들이야. 우리가 하는 일을 보여줄게. 유자학교가 간다 기후위기 유해물질 제로 진행을 맡은 고혜미입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작가입니다. 제가 화학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6년 환경 호르몬의 습격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부터인데요. 당시에 그 SBS 스페셜을 통해서 2부작으로 방송이 됐었는데 딱 지금 이 9월 10일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아마 그 당시에도 이런 화학 안전 주간 행사가 있었더라면 환경부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래서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유자 나무입니다. 지금은 아주 작고 파랗지만 이 유자는 옛날부터 그 해독 작용이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그런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유자 학교는 이런 유자처럼 화학 안전과 환경 오염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작년부터 유자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2년 사이에 2배 넘는 학교 참여, 학생 참여 그리고 선생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는지 오늘 유자학교와 관련된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선생님들이 나와 계신데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삼내중앙초등학교 교사 서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성중초등학교의 교사 배성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올해 유자학교 처음으로 활동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온 권현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재단은 이 유자학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이신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유자학교를 처음으로 기획하고 런칭을 했었던 그 단체, 저희 아름다운 재단을 이제 좀 대표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개발했을 때는 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2019년도에 학교 내 이제 유해 물질이 이제 예방 관리되고 있었지만 이제 조례에서 빠진 물품이라든가 여전히 이제 교실 내 유해 물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었던 때였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초록색 유자에서 지금 시작을 했지만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전국에 초등학생 1,00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매우 다양한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내 초등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사업을 잘 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람 행동은 이 유자학교를 기획을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그 학교 섭외, 학생 섭외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주관하는 단체인데요. 이 환경 단체가 어떻게 이런 학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관심에 가지게 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단체가 2011년에 발족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유해화학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올리고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 단체 자체가 결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성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런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룹이 어디인가를 찾아보았을 적에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생활 환경에서의 유해물질 실태가 어떤지 좀 알아보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2011년에 저희가 학교 급식으로 사용되는 통조림 제품과 그리고 대형 유통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완구류, 문구류 등을 구매를 해서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비스페놀 A라든지 납, 카드뮴, 그리고 프탈레이트 가소제라는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진 물질들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 2013년부터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조사를 해서 유해성을 확인해주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제 녹색 서울 실천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제시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교육 환경의 유해물질 현황을 좀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측정을 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네네. 근거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오셨는데 지금 세 분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지금 그 만나고 계신 선생님들이신데 학교에 이런 유해물질들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을 한데요. 지태민 선생님이 그 마그네시아라는 게 이게 그 어떤 겁니까? 이제 그 저희 재작년에 이제 체육부장을 학교에서 했었는데 학교에 이제 운동장에 라인 그리는 거를 이제 마그네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 겉에 아무런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마그네시아라고만 써 있고 지금 뭐 아마 쇼핑몰 같은 데서 검색하셔도 뭐 성분 같은 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해한지 무해한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은 명확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백색 가루를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뭐 사실은 뭐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여기 농구공 같은 데서도 또 유해물질이 나왔다라는 또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또 유해물질들을 학생들이 또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좀 경각심이라든지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유해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자료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배성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내 유해물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은 학생들이 오히려 더 민감성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뭐냐면 액체 괴물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유해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역설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거 진짜 괜찮을까? 그리고 또 발암물질 생리대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제 아이들의 민감성과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은 앞서 박수미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저는 박수미 선생님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김신범 부소장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요. 아이들이 와 이럴 수가 있었어? 너무 놀라웠었고요. 사실 어쩌면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유자학교까지 우리가 탄생한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지선 선생님은 이제 전북에 계신데 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하고 지방에 있는 상황이 학교하고 좀 상황이 다를까요? 제가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는 사실 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막 환경 교육에 발을 들여놓은 상황이라서 하지만 이제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학교에 어떤 물품들이 있고 그 물품에 어떤 물질들이 속해 있는지에 대한 사실 관심이 많이 적은 편이에요. 저도 이번 기회에 사실 유자학교를 하면서 유해 물질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지 사실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학교에 있으니까 다 좋은 거지 뭐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아이들도
당연히 학교에서 제공하는 건 다 좋은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마음에 좀 남습니다. 그러면 유자학교에서 어떤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고 또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저희 그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은 정말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을 하고 오늘 3월 2일이네요. 오늘 3월 2일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학식 및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교사들과 또 학부모들과 같이 해서 학교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첫 번째 캠페인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학용품을 쓰고 싶어요. 우리는 건강한 급식을 먹고 싶어요. 저희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 유해 물질에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해 물질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아이들 제품으로 사용된다는 게 굉장히 속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물질들을 이미 안 쓸 수 있는 대안들이 많거든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3대 수칙입니다. 첫 번째, 학교 생활 주변의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세요. 지우개가 부드러운 이유는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지우개 씹는 버릇을 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에는 피탈레이트 없는 지우개가 판매되고 있답니다. 한국 사회는 좀 빠른 것 같아요. 문제제기를 하면 저희가 열심히 하면 10년 이내에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여러분 모두 발암물질 국민행동이 만든 이 좋은 기준으로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암물질 없는 학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완들을 갖고 가는 아니면 한 2차 정도 돼서 와서 전체회의를 하고 그때 수준을 바탕으로 중요한 바탕. 저도 처음에 유자학교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유해 물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유해 물질을 공부하면서 우리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주변이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을까? 또 아이들이 이걸 알게 돼서 학용품을 교체하거나 뭐 책상, 의자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서 교체를 요구했을 때 나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도 이거를 수업에서 다루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자학교를 통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같은 고비를 하는 선생님들이 공동의 실천을 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함께 하다 보면 학교 내에 건강권, 학생들과 교사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유자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보신 그 영상은 10년 전에 그 발암 행동에서 했던 첫 번째 캠페인이었는데요. 김신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지금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혹은 그대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박수미 선생님 많이 변했나요? 더 좋게 변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여전한가요? 우리 상황이? 일단 10년 전의 모습을 보니 굉장히 쑥스럽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희가 꾸준히 어린이 제품과 또 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습교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2015년에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16년부터 제품의 유해 물질 공통 기준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학교 교육 활동하면서 학생들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학습 교구들을 점검해 본 결과로는 초반에 문제되었던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물질들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좀 안전이 확보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이라든지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제품이 매우 협소한 상태예요. 그래서 기존에 구매했던 학습 교구들로 인한 문제와 시설물의 유해 물질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아이들의 건강권이 확보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그 유자학교 활동을 더 활발히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 가지 그 캠페인 활동 앞서서 영상으로 봤던 그런 캠페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법 제정까지 같이 이뤄서 실질적인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면 그 이 유자학교 워크북이나 교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교재 개발에 참여하셨던 배성호 선생님, 어떻게 그 워크숍을 진행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사실은 저희 이 영상 보면서 함께 했던 그 과정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좀 매력적이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해 물질은 사실은 현장 선생님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현장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꾸준히 이 활동을 하셨던 여러 활동가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 분야의 또 전문가 선생님들, 연구자 선생님들, 그리고 현장 교사가 이게 세 그룹이 모였었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주말에 이제 가족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저는 되게 좀 이 과정들, 그리고 이 교재가 지금 전국 50여 학급에서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같이 본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고마운 것은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초등 사회교과서에서는요, 박수미 선생님과 여러분들께서 캠페인 하셨던 그 장면이 사회교과서에 사회 참여 활동이라고 해서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로서 이렇게 선례로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앞으로 또 10년 또 100년을 내다본다면 와, 지금의 이 발걸음들이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겠구나. 좀 그런 취지에서 워크북도 사실은 아마 향후 다른 교과서에도 저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의미로서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네, 그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그런 교육 노하우들이 아주 이 워크북에 잘 녹아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지선 선생님은 이거 교재를 개발하기보다는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이 워크북을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해 물질이라는 말이 교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교 전반에서도 그렇게 낯익은 이 용어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환경 교육을 시작할 때 유자학교라는 말이 사실은 이름이 이뻐서 그랬지, 유자가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라는 말을 막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유해 물질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혼자만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을 하고 자료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워크북을 딱 받았을 때 이거다. 이게 단시간 내에 선생님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면서 많은 콘텐츠가 그거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대로만 하지 않고 또 선생님들 각자만의 그런 재구성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활동을 더 창출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유자학교에. 네.
그 워크북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 실질적인 역할은 선생님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했지만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아름다운 재단의 그 협력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자학교에서 아름다운 재단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아름다운 재단은 다양한 공익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익 사업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안에 이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하고 그 활동 중에 하나로 이제 또 그 법제도 개선, 그 최근에 3월에도 이제 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됐듯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그 워크북을 개발을 한다던가 다양한 학생들과 캠페인을 진행한다던가 이제 그것이 이제 유자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이제 아름다운 재단이 이제 맡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주체자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 작가님, 이제 환경 전문가 고유미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그 저변을 그동안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저변을 깔아주신 시민단체 활동가 박수미 국장님도 그렇고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정말 너무 다양한 주체자들이 참여해주고 계신 것이 또 저희 사업의 특징이고 저희 아름다운 재단은 그것을 이제 잘 엮어내서 사업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좀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유자학교가 어느 한 주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여러 주체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오고 터득했던 그런 경험치들을 모아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권현재 선생님은 오전에 백신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쉬셔야 되는데 오늘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아쉽지만 얼른 가서 쉬셔야 될 것 같아서 권현 선생님은 여기까지 함께하는 걸로 하고요. 유자학교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그리고 깜짝 손님 한 번 더 모셔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 탐정단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농구공, 지우개, 통조림, 화장품, 장난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환경교육에 사실 좀 문외한이에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제가 환경교육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아이들하고 진짜 체계적으로 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유자학교의 그 워크북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이 저한테는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는 있어요. 일단 유자학교에서는 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뉴얼을 제시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저는 수업하기가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유해물질 조금 들어갔으면 인정으로 하면은 이거 이 체제를 만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손소독제나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유해물질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우리 기업은 깨끗하고 친환경적이고 뭐 샬라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진짜 그런 회사들 확인을 해보자고요. CEO 메시지가 정말 중요해. 이 사람이 모나미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도 잘 읽어봐야 돼. 정직한 분들이네 이분들.
편지 내용에 이런 물질을 왜 첨가하셨나요?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정말 그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런 그 유자학교 교재와 워크북의 그 실사용자죠. 어린이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해물질학교 수업을 받고 있는 배윤서입니다. 네, 굉장히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왔죠? 삼내에서 왔습니다. 네, 굉장히 멀리서 왔는데 조금 전에 영상에 그 배윤서 학생이 이 기업은 정직한 기업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실제로 수업에서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다 확인해 보고 그리고 기업에게 편지를 쓴 건가요? 맞아요. 지금 유자학교 워크북을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 쓴 내용 잠깐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어느 기업에 쓴 건가요? 유승산업이라는 곳에 한번 써봤습니다. 네네. 국내 최고라고 자부하시고 시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시면서 유해물질이 있는 물티슈를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물티슈를 파는 입장에서 유해물질을 빼고 좋은 물질을 교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그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우리 서지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수업의 아이디어는 워크북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더 내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워크북대로 제가 뭘 잘 모르니까 워크북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보니 시간상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과연 와닿을까? 가장 교육은 삶과 일치하는 배움이 있어야 가장 그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한테 가장 일치하는 그런 교육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이 뭘까 생각하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 물품 중에 그런 유해 물질을 한번 골라보자. 그리고 그걸 한번 찾아보자. 어려운 말이지만. 그랬더니 아이들은 의외로 어려운 말들을 곧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찾으면서 제가 생각하길래 여기에서 찾기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 기업이 진짜로 자기들 홍보하고 광고하는 그 기업의 그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업 홈페이지에 직접 찾아가서 그 경영진의 그 메시지나 그다음에 상품의 그 가치, 이미지 이런 것들을 훑어보면서 과연 그 물품하고 그 이미지가 맞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기업들에게 편지 쓰기 이렇게 한번 활동을 더 잡아봤습니다. 네, 윤서 학생이 조금 전에 읽어준 걸로 봐서는 그런 거는 유해물질을 첨가하는 건 아닌지 않나요? 막 이렇게 따지듯이 썼는데 기업 입장에서 윤서 어린이의 편지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어린이가 쓴 거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유익 있게 신기해서라도 보고 나중에는 고쳐서 멋있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면 그 이 수업 이후에 유자학교 수업을 한 이후에 실제로 실생활에서 좀 변화가 있나요? 어떤가요? 조금 더 유해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그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캠페인으로 그 편지 쓰기를 하는 이런 그 활동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학교 내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학교 밖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래서 화학 안전에 대해서 모두가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자학교에는 이런 그 편지 쓰기 활동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 있죠, 박승우 국장님? 예, 저희가 지금 유자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가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페트병 따로 수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공동주택가에서는
PET 재질의 페트병이 분리 배출이 되고 있는데 학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생수병이라든지 이런 페트 재질의 플라스틱을 따로 분리 배출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지자체나 교육당국이 책임을 지고 분리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과자의 트레이 포장재들 그 줄이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일부 회사에서는 그 플라스틱 받침이 아직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 쓰는 프로그램이 또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즐겨 사는 왕구나 문구류의 포장재들이 거의 대부분 PVC 재질의 그 플라스틱 비닐 포장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에도 좋지 않고 또 재활용도 되지 않는, 재사용도 할 수 없는 재질의 플라스틱들이기 때문에 사용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자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유자학교 홈페이지 검색해서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자학교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자학교 홈페이지에는 유자학교의 목표를 3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한 학교를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2회 화학 안전 주간의 캐치플레이즈도 함께 그린 화학 안전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가 함께합니다. 이런 건데요. 사회 안전망은 사실은 그 사회의 각 주체들의 합의의 정도에 따라서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의 정도가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활동에 있어서 유자학교가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사실은 학교 현장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초등학교 학교 현장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유자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또 만나보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옛날에는 4교시 후에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6교시 끝나고 밥을 먹으니까 배가 고파요. 저는 지금 칸막이 때문에 불편한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다른 친구 거 쓰러진 적도 있고 부러진 적도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흐리잖아요. 근데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볼 때마다 이쪽에 가려져가지고 흐리게 보이거든요. 모둠에서 발표 미리 발표할게요. 지금부터 합체하세요. 학교 조사 한번 해주세요. 네, 휴대폰 사용하세요. 하이 비번 까먹은 사람 오세요. 이렇게 있어요. 이따가 전환이 됩니다. 2000년 이후로는 이제 우주 돈으로 하는 경제 구조를 전환합니다. 철강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산업 생산하는 그 다음 산업으로 넘어가요. 80년대까지. 코로나 때문에 제일 불편한 건 항상 마스크 쓰는 거. 또 마스크는요 입냄새가 나요. 나중에는 귀가 막 이렇게 될까봐 불편. 이거 어떻게? 귀가 막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질까봐 불편해. 그게 좀 불안해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좀 더 깨끗이 씻게 되고 좀 더 소독을 잘하게 됐어요. 이게 손소독제를 쓰면은 편리하기는 한데 그래도 별로 안심되지는 않아가지고 그나마 쓰시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유자학교 활동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또 같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유자학교에는 4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 모두의 화장품이라는 그런 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우리가 그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그 불안하고 변화한 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윤서 학생은 어떤 점에 가장 공감이 갔던가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다가 이제 귀가 이제 갈라질 것 같다는 얘기가 조금 제일 공감이 갔어요. 네. 네. 어린이 입장에서는 기후 위기가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기후 위기가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심해졌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아무래도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보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배승호 선생님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교육의 내용으로 포함해서 그 설명들을 해주고 계신데 이 유해 물질과 그 기후 위기 어떤 관계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되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일회용품 사용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일회용품 사용들이 늘어나면서 폐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진짜 연결돼 있구나 세계가 그것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예전엔 과학의 영역에서 많이 다뤘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사회 정의의 문제 기후 정의의 문제로서도 많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쓰레기가 많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역설적으로 폐 플라스틱을 저희가 또 수입을 하면서 또 재활용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후 위기 문제가 단순히 기후 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들, 더 소외라든가 그런 현실적 문제들이 있어서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좀 우리가 풀어갈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학교 현장에서도 생태 전환 교육을 그 각 교육 과정에 도입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태민 선생님께서는 유자학교이기 이전에도 그 학급에서 환경 동아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사실 이제 방금 이제 생태 환경 교육이 도입됐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사실은 환경 교육은 오래전부터 학교 교육 과정에 들어와 있었고요. 다만 이제 환경 교육은 저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학생들과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찾아서 실천하는 그런 동아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페트병 이제 분리수거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파트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많이 사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최근에는 투명 페트병을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딱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가 우선적으로 네, 이런 활동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학교 안에라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하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네,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하는 그런 협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그렇고 막상 이렇게 쓰레기를 배출하다 보면은 좀 잘못 배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재활용 쓰레기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꺼내보고 잘못된 것들을 좀 보고 또 이제 제대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요런 것들은 좀 잘못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스 같은 경우는 뭐 테이프가 안 떼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음식물 같은 것들이 좀 묻어 있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재활용 쓰레기장에다 이렇게 이제 전시해서 그 학생들과 이제 교직원들이 보고 이제 잘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용기내 프로젝트 아니면 줍깅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학생들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데에는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변화가 이제 각 곳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한번 먼저 만나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도서관 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도서관에 오자마자 여기 책자리표를 딱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요. 그래서 직접 만약에 이런 책을 만약 골랐다면 책을 딱 뺀 자리에다가 책자리표를 이렇게 넣으면서 자신이 어떤 책을 빌렸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책자리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책자리표는 PVC 재질의 플라스틱 시트지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현재 카드뮴이 30ppm 정도 함유되었습니다. 현재 도서관 용품 중에 책자리표에 PVC 재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학교에서 사용한다면 생산 업체도 생산이나 판매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 종류의 책자리표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도서관에서 책을 뺀 이후에 그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그냥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한 가지는 PVC 재질의 시트지가 사용된 제품이고요. 두 가지 제품은 PVC 재질도 아니고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책자리표가 유해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게 과연 뭐 아이들한테 그렇게 큰 위험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PVC라는 플라스틱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요. 이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첨가제가 사용이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포탈레이트라는 가소제와 그리고 내구성과 이런 색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납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사실 최근에 많이 좋아진 제품이고요. 저희가 2013년부터 17년, 18년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실제 측정한 제품을 보면은 납이 굉장히 고농도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1000ppm 이상의 납이 확인이 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PVC에 섞여 있는 이런 유해 물질들이 그냥 제품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 밖으로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뿜어져 나온 유해 물질들이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게 되겠죠. 그럼 가라앉으면 먼지와 섞여 있게 되고요. 그럼 먼지와 섞여 있다가 아이들이 움직이는 과정에 비산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호흡기라든지 피부 접촉을 통해서 아이들 몸으로 흡수가 되고 건강 영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PVC 재질인 것만으로도 학교나 또 학부모님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분석을 통해서 그 비파괴 검사잖아요. 실제로 이제 실험실에 가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휴대용 X선 검사기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이게 안전하게 이렇게 계속 문제가 나온 제품들의 기업들의 이게 유해물질이 나갔다라고 해서 이거를 바꿔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또 응답하는 기업들도 있죠. 예.
이 책자리 표도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납이 고농도로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유해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를 해달라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이 판뿐만 아니라 여기 부착되는 시트지까지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제품으로 완전히 바꾸신 이 업체가 도서관 용품의 대부분을 판매하고 계시는 큰 업체가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3년, 14년에 저희가 어린이들이 직접 소지하고 있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기업에 안내해드리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주세요라는 편지를 쓰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였거든요. 그때 이제 응답해서 안전한 재질과 또 부속품으로 교체하신 업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업체가 JJR 줄넘기라는 업체와 다벨악기라는 악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다벨악기는 이 리코더 케이스의 유해성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혀 위험성이 없는 아예 안전한 천재질로 케이스를 교체하시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하셨고요. 줄넘기 업체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어린이 제품만 유해물질을 지키면 되는데 이미 2014년, 13년, 14년에 어린이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줄넘기는 모든 국민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몰랐으면 몰랐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고무 재질의 그 바킹까지 안전한 제품으로 부속으로 다 전혀 바꾸시는 그런 활동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네, 기업이 변하면 우리 모두가 더욱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 유해물질이 있는 플라스틱이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폐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나 쓰레기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수 남초등학교에서는 유자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신선혜 선생님이 그 학급에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또 아주 재미있는 활동을 펼치셨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또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뜯고 손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뜯지 말고 이렇게 손으로 딱 뜯어서 가져가. 알아요. 그리고 헛짓한 거 아니야? 물병이 없어? 그러면 용기가 없는데. 용기가 없어. 물병은 있어? 네, 물병. 그러면 너 그걸 갖고 와. 물병 돼? 물병이다.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보니까 우리 기후보호 쪽하고 접근되는 부분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물질의 어떤 탐험을 한다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학용품에 대한 비밀 같은 거,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우리가 물티슈를 저희 학교에서 쓰지 않기로 했는데 그 물티슈가 플라스틱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으로 그 어떤 해방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수업 속에 녹아 있었고, 이런 수업도 가만히 보니까 토론이라든지 선언문 낭독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 유자학교의 의미와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 확산됨으로 해서 이보다 더 좋은 생태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을까, 저는 현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여보자! 플라스틱 죽이기! 플라스틱 줄이기! 쓰레기 만들지 않기! 쓰레기 만들기! 분리배출 실천해요! 분리배출 실천해요! 깨끗한 지구 만들어요! 깨끗한 지구 만들어요! 네, 그 여순남 초등학교를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 역할을 아주 잘 소화하는 걸 보고, 그리고 동생들한테 그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지태민 선생님은 저 요구르트 병에 그 라벨을 뜯는 걸 모르셨다면서요? 네, 좀 뭐 부끄러운 얘기이긴 한데 뭐 사실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을 떼고 버리는 게 좀 많이 저희가 이제 습관화됐잖아요. 아예 이제 라벨이 없는 투명 페트병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이제 그런 활동은 재작년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투명 페트병, 행수병에서 라벨 한번 떼어보자. 그리고 떼는 걸 자꾸 습관해봐야 되니까. 안 떼는 것 있으면은 우리가 좀 이거를 잘 떼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자,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 요구르트 병들 보니까 이것도 학교에서 사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보니까 여기도 라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도 몰랐는데 이것도 얘들아 떼준다. 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근데 애들도 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라벨을 떼서 저희도 이제 분리해서 이제 버리고 있고요. 근데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이제 나왔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뭐 재활용도 하고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쓰레기 자체가 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 쓰레기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급식에서 이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학생들이 뭐 매일매일 밥을 먹다 보니까 근데 이제 먹는 거는 저희가 친환경 급식이 거의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을 안 먹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 잔반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반 같은 경우도 뭐 저희 반은 그래도 좀 나야 한 절반 정도 먹는데 한두 명 먹는 반이 있어요. 근데 사실 나오는 급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크기 때문에 이 반이 한 명밖에 안 먹는다고 한 명씩 급식을 해주시지 않아요. 저희 한 26명씩 급식을 나오는데 그냥 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요구르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뭐 애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뭐 주는 거는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으로 담긴 어떤 그런 간식 같은 것들은 뭐 좀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월 1회로 이렇게 좀 제한하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런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떠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이제 환경 뭐 수업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유자학교에서 캠페인하고 있는 PBC 같은 경우도 저도 전혀 몰랐던 네. 내용이고 아이들한테도 설명하니까 아이들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뭐 알고 난 다음에도 이제 PVC 제품 얼마 전에 이제 PVC 제품을 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집에 놀이방 매트가 너무 좀 낡아가지고 좀 바꿔야 될까 해서 좀 알아봤더니만 거의 대부분이 다 PVC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였던 그런 또 기억도 있고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우유팩 또 종이랑 또 분리 배출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명확하게 또 잘 몰랐던 부분들도 그렇죠. 많고. 이제 예. 쓰레기가 복합 쓰레기가 되는 거는 배출하기도 어렵고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재활용도 안 되니까요.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린이들이 버릴 수 있는 쓰레기, 어린이들이 생산해내는 쓰레기를 생각해 보면 학용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구입을 할 때부터 안전한 쓰레기가 덜 나오는 그런 학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방송에 기획 뉴스로도 소개가 된 그런 그 학용품 관련된 유자학교의 학용품 관련된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으로 또 먼저 만나보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알게 모르게 접하는 유해 물질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울 송중초등학교 이민아 학생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5학년 6반 친구들은 모두 안전마크 만들기에 열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필통이나 샤프, 줄개를 살 때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제품이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전마크가 있다면 어떤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각자 어떤 안전마크를 만들었는지 발표하며 생각을 나눴습니다. 물건에 안전마크를 더 붙여주면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더 안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 친구들은 올해 코로나로 학교에 자주 나가지 못했지만 유자학교 수업을 함께 했습니다. 유자학교는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라는 뜻입니다. 학교의 주인인 우리가 직접 유해물질을 알아보고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또 안전한 학용품과 체육용품을 고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되도록 플라스틱보다 나무, 종이, 천 등 천연 소재로 된 용품을 고르면 좋습니다. 교재 내용은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배우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 기업이나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유자학교 수업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자학교 수업에 관심을 가져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EBS 뉴스 이민아입니다. 네, 유자학교에서는 그 안전마크를 또 공모를 하는 행사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어떻게 배성호 선생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전한지 않은지 그 자체를 알아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가 어떤 면이냐면 직관적으로 누구나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않은지 사실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 유자학교에서 공모전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저는 되게 뜻깊은 게 여기 배윤서 학생도 같이 있는데요. 왜 이 자리가 더 뜻깊냐면 바로 이 학생들이 같이 주인공이 돼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사 역시도 사실은 같이 배워 나가고 그런 장이 열릴 수 있는 계기로 저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유자학교에 더 관심 가져주시고 공모전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 어떻게 상품도 있나요? 상금이나 상품도 있나요? 매우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끔 관심 있는 가끔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도 유자학교 홈페이지를 찾아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회 화학안전주간 유자학교가 간다. 기후 위기 유해물질 제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화학 안전에 대해서 각자 그 생각하시는 바 한마디씩 짧게 듣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배윤수 학생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유자학교도 그 다른 학교에서 기본 수업처럼 진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바꾸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기업을 바꾸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더 안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서지선 선생님이 윤수 학생을 아주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은 교육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이슈를 내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의 참여인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미래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다음에 뭐 정신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는 교육에서부터 그 어려운 말을 쉽게 아이들과 함께 풀면서 삶에서 함께 나누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예, 지태민 선생님. 네, 며칠 전에 학교 홈페이지를 이렇게 우연히 방문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교육청에서 안내해준 그 학교 그 용품 중에서 유해 요소가 발견이 돼서 리콜을 처리가 된 그런 제품들을 안내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적지 않은 제품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평상시에 쓰는 그 색종이 같은 데서도 유해 물질이 나와서 리콜 처리가 됐다라는 그런 이제 안내 자료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뭐 유자학교나 이제 여러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결과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또 저희가 나아갈 길이 또 앞으로 또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성훈 선생님. 예, 결국은 뭐 저는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부터 자기 발 딛고 있는 삶에서부터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마크를 말씀드렸던 게 누구나 화학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우리 지구인들은 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사실은 소비자가 안전하면 그것을 만드는 노동자도 안전해지고 그리고 우리 지구 환경도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 함께 이런 내용들을 더불어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학 안전이라는 게 어느 한 주체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처음에 유자 나무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아주 조그만 탁구공 정도 크기의 그 초록색 유자가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요. 불과 이제 한두 달 후면 유자 전국에서 유자청을 만드는 그런 시기가 돌아옵니다. 유자학교 역시 화학 안전도 역시 어느 정도의 그 우리가 그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합의를 이뤄 나가면 우리의 화학 안전도 어느 순간 더욱더 안전해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자학교 많은 관심 계속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유자학교라고 치면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그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자학교 소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짧게 그 유자학교 애니메이션을 끝으로 오늘 화학안전주간 진행을 했던 유자학교가 간다 기후위기 유해물질 제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나는 유자라고 해. 내 이름은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란 뜻이야. 나는 호기심이 많고 친구들을 좋아해. 기분이 좋으면 띵가띵가 춤을 추지.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퍼져 있는 화학물질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 이런 활동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유자 친구들이야. 우리가 힘을 모으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우리 유자들과 함께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유자학교를 만들지 않을래? 함께하는 우리가 모두 유자학교야. 유자학교 친구들의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웹사이트에 놀러와.